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5일 정사 6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간운이 아뢰기를 신천은 쇠잔함이 너무 심한데 새로 군수가 된 박영립은 나이가 많고 성질이 느려 소복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차하시고 각별히 유능한 사람을 골라 차임하소서. 성천부사 심예겸은 전에 개성 경력이 되었을 적에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일이 있었으니 파직하시고 유능한 사람으로 배치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5일 정사 7번째 기사 시강원이 아뢰기를 동궁의 환우가 겨우 편안해지려 하는데 지금 명장이 온다 하여 조습하고 좁은 여염으로 거처를 옮긴다면 습기가 매우 심할 것이니 아마도 조습하는 방법이 아닐 듯합니다. 이번에 오는 명장의 직급이 그리 높지 않은 사람이라면 약간 큰 사가를 골라 머물게 하고 상께서 명장을 접견하실 때에만 동궁을 동상방에서 서상방으로 잠시 피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장을 사가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5일 정사 8번째 기사 상이 정운에 전교하였다. 생포한 외적을 속히 행형하라.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5일 정사 9번째 기사 경락, 제독, 찬, 획에게 이자하였는데 대략은 다음과 같다. 이달 5일에 받은 접반 배신 형조판서 이 덕경의 치계에 의거하면 6월 24일 신치에 접수한 유격 심유경의 폐문 안에 일본 장수 중의 한 사람인 소서 비탄스와 수종하는 일본 인부 등 35명을 대동하고 본부를 떠나 이달 20일 미오시의 부산포에서 말을 타고 서울과 평양을 거쳐 안주에 도착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이 생각해보건대 왜 저건 교활하고 거짓되어 흉모를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유격, 심유경은 쉽게 강화하려고 생각하여 대동하고 함께 오는 모양이나 지금 서울과 평양의 속길을 경유하여 안주에까지 간다면 저 외적들은 반드시 명병의 허실과 아군의 허약함을 엿보아 알고서는 더욱 방자하게 여신력의 군대를 보충하여 내지로 쳐들어와서 날로 노략질을 하여 마침내 막아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당직이 생각하건대 저 외적이 간악한 생각을 품고 악행을 쌓아 몰래 기회를 엿보는 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합니다. 황령을 두려워하여 겉으로는 강화를 구하는 채 하지만 진정이 아닙니다. 해구를 운거하여 막고 집을 짓고 씨앗을 뿌리며 군대를 나누어 노략질을 하여 날로 새로운 기세를 더 부리는 것이 어찌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방비와 계획을 해이시켜 다시 불측한 짓을 저지르는 것일 뿐입니다. 바로 이 점이 당직이 근심하고 분해하던 바이고 대인께서도 깊이 생각하고 염려하신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신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서 남쪽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것은 오직 우리나라를 구원하시려는 혜택을 끝까지 하시어 뇌정 같으신 위엄으로 한 척의 배선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해로가 영원히 편안해지기를 바랐을 뿐인데 지금 아무 이유도 없이 저 외족과 함께 우리나라를 두루 거쳐 중국으로 간다 하니 당직은 이 말을 듣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런지를 몰라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적이 이미 강하려 하니 의심할 것도 없다고 여겨 대동하는 것이라면 사납게 날뛰는 모양이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고 적의 형세가 미친 게 날뛰듯 하니 우선은 날뛰지 못하도록 매우 두어야 한다고 여겨 대동하는 것이라면 이는 먼저 우리의 약점을 보이는 것이어서 반드시 크게 저들의 업신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대동하고 오는 것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앉아서 저들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당직이 비록 변변치 못하나 윤기와 의리를 대략 압니다. 이 적이 우리 종사를 불태우고 우리의 생민을 모두 도륙하였으며 선왕들의 묘를 파서 사해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종사의 유호를 아직 쓸어내지도 못했고 선왕의 능묘에 아직 복토도 덮지 못하였습니다. 이 외적들은 만세의 원수로서 한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비록 힘과 형세가 약하여 분통함을 폭로하지는 못했으나 창자를 에이는 아픔으로 이미 애간장이 다 찢어졌으니 무기를 잡고 흉족의 거칠을 썰어내지는 못할 망정 또 무슨 마음으로 그들이 우리 경내를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저들의 탐욕스러운 행위를 그대로 버려두겠으며 그들이 다시 우리 도성과 능묘를 지나가게 하여 우리 선왕의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을 위하여 공급하느라 분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 1월이 위에 계신데 어찌 이런 일을 참아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당직이 대인의 뜻을 어기기 어려워 허락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민들에게는 부모가 있고 처자도 있는데 외적은 그들의 원수입니다. 부모를 잃은 자가 부모의 원수를 갚고 형제의 처자를 잃은 자가 형제의 처자의 원수를 갚는 것은 천리의 발로이며 대의의 소재이며 인정의 필연이니 비록 당직이라 한들 어찌 천리 대의 인정을 거역해 가면서 이 외적을 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적으로 하여금 엄연히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나라의 중심부를 지나가게 한다면 대인께서는 이 해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시며 끝내 아무 걱정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해보건대 우리나라는 번번이 패전만 하여 국맥을 겨우 보존하고 있는 것이 마치 신랄 같은 목숨이 끊어지려는 것과 같고 서쪽에서 남쪽 끝까지 모든 고울이 다 불타고 들에 널려있는 썩은 살덩이와 구렁이에 가득한 굶어 죽은 시체가 천리에 깔려 있어 마치 빈 고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이 만일 이곳을 지나가게 된다면 병력의 강약과 차량의 요울 핍과 도로의 우직과 형세의 나한 일을 단번에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9일 흉봉의 선도가 아마도 이번 걸음에 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서로는 중국의 문호인데 순한 이 설을 적이 아직 정탐하지 못한 것은 바로 천행입니다. 이곳은 높은 산이나 큰 내의 막힘이 없으니 이곳을 길마저 적이 자세히 알게 된다면 어찌 우리나라의 근심만이 될 뿐이겠습니까? 명조에서 외인에게 조공 바치기를 허락하는 것은 오직 영파의 옛 길을 경유하여 바치게 하였을 뿐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하겠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그의 장안인데도 전혀 막지 않고 있으니 더욱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홍무연간의 일을 살펴보건대 외의 국왕이 중을 보내어 조공하였으나 편문이 없다는 이유로 물리쳤고 외국의 신하가 중을 보내어 말과 차를 바치었으나 사공이라는 이유로 물리쳤으며 또 해마다 침구하기 때문에 중서성으로 하여금 이문하여 꾸짖게 하고 그 보낸 중을 천섬 번 사이에 안치시켰습니다. 또 영덕 성덕 연간에는 그 공기와 공항을 정하여 주고서 정한 제도대로 하지 않은 모두 침구로 논하였으니 황조에서 이 외적을 대하심이 매우 세밀하였고 금방하신 한계가 엄하고도 정연하였다 하겠습니다. 그 신묘하고도 원대하신 계책이 탁월하여 천고에 뛰어났기 때문에 동남에서 해구의 경보가 일어나지 않은 지가 거의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 신묘하고도 원대하신 계책이 탁월하여 천고에 뛰어났기 때문에 동남에서 해구의 경보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거의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후회를 남김이 없겠습니까?
천하 일에는 두 가지 도리가 없는 것이니 전쟁을 하려면 전쟁을 하고 화친을 하려면 화친을 해야 하는 것이지. 한편으로는 노력질을 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기순하게 한다면 그들이 반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뱀과 범을 방 안에 끌어들이 함께 기거하면서 저것들이 나를 침해하지 하거나 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근자이득근대 풍신수길이 흉도들에게 특별히 신직하였으므로 악독한 짓을 하는 것이 더욱 심하다는데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저들의 기세를 올려주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안위가 비록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천하에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바라건대 대인께서는 위로는 천리와 인정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래로는 적도의 흉계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헤아리어 선조에서 오랑캐를 대우하던 성범을 따르고 우리나라의 위급한 정성을 헤아리어 틈을 노리는 외적의 싹을 영원히 끊어버리고 망한 나라를 다시 흥계시키는 공적을 이루신다면 우리나라의 사직과 생민의 소망에 있어 어찌 다행이라 할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후회를 남김이 없겠습니까? 천하의 일에는 두 가지 도리가 없는 것이니 전쟁을 하려면 전쟁을 하고 화친을 하려면 화친을 해야 하는 것이지. 한편으로는 노략질을 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귀순하게 한다면 그들이 반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뱀과 범을 밤 안에 끌어들여 기거하면서 저것들이 나를 침범하거나 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근자이득건대 풍신수길이 이 흉도들에게 특별히 신칙하였으므로 악독한 짓을 하는 것이 더욱 심하다는데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저들의 기세를 올려주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안위가 비록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천하에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바라건대 대인께서는 위로는 천리와 인정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래로는 적도의 흉계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헤아려서 선조에서 오랑캐를 대하던 성법을 따르고 우리나라의 위급한 정성을 헤아려 틈을 노리는 외적의 싹을 영원히 끊어버리고 망한 나라를 다시 흥기시키는 공적을 이루신다면 우리나라의 사직과 생민의 소망에 있어지 다행이라 할 뿐이겠습니까? 선조실록 49권 선조 26년 7월 5일 정사 10번째 기사. 밤 5경에 천창성이 동쪽에 나타났는데 객성은 여전히 천창성 동쪽에 있었다. 지난 임진년 11월 22일부터 금년 2월까지 항상 나타났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6일 무오 첫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심수경이 입조하여 하려었다. 신은 용렬한 몸으로 분에 넘치는 대신을 지냈고 국사를 계획하는 반열에 있으면서 상난의 변이 있게 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큽니다. 승려가 파천하실 때 호종도 하지 못한 것이 비록 노병 때문이기는 하였으나 죄 또한 많고 도망하여 구차히 살기 위하여 어병장이 되었으나 전혀 성공한 것이 없으니 제가 더욱 증합니다. 죄가 이와 같은데 견책이 내리지 않고 작질이 올랐으므로 더욱 부끄럽고 송구하여 몸둘 곳을 몰라 하던 차에 갑자기 정릉을 봉심하라는 명을 받고 상경하여 봉심에 참여하였습니다. 지금 사응과 복명을 하기 위하여 감히 와서 예고를 하였습니다. 황공하여 대지합니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6일 무 두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심유경이 외인을 이끌고서 경성으로 온다하니 계승유수 황해감사 평안감사에게 경락지휘에게 외적이 우리 경내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뜻으로 죽을 각오로 극력 간쟁하여 외적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속히 하유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심유경은 적과 계획이 같은 불측한 간인이다. 천하의 일을
망칠 자가 바로 이자인데 경락 이하가 모두 이자의 술수에 빠져들고 있으니 내가 치가 떨리고 분하여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선수 유경을 참하고자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 조정에서 어찌하여 이자의 간악한 상황을 알겠는가. 나의 생각에는 급히 사신을 보내어 유경이 외적을 항복시킨답시고 대사를 망친 내용과 외적이 한편으로는 거짓으로 항복하겠다고 속이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무리들을 다 동원하여 함안 등지를 함락하고서 호남까지 도륙하고자 하여 우리나라의 멸망이 불일간에 있다는 실정을 급히 달려가서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겠는가 하니 대신이 회개하기를. 심유경의 행위는 시종 외놈들과 같은 신보입니다. 우리나라를 패망시키는 행동이 분명하므로 신들도 분함을 견딜 수가 없었으나 어찌할 계책이 없었습니다. 곧 중국에 호소하고자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교를 받들고 보니 주청하는 것이 지극히 윤당합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속히 문서를 지어서 보내게 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6일 무 세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국가에는 일이 많고 재정은 고갈되었습니다. 상, 공작을 주어 곡식을 모집하는 것은 다만 공명, 고신과 면역첩 등의 일에 의존할 뿐이므로 전후에 이 공명첩 등을 만들어 보낸 수가 매우 많아 난잡하고 허위라는 비난이 있어 나라의 중기가 심하게 돌이퍼지고 있으니 사실을 조사하여 정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공명첩 등을 가지고 간 사람을 처리한 장부를 해조로 하여금 가져다가 수납한 곡식과 공명첩을 받은 사람 그리고 받은 곡식을 처치한 것 등을 빙고하고 모두 자세히 조사하게 하되 만약 불법의 사례가 있으면 일일이 적발하여 주의를 다스려 개정하게 하소서. 상상군 박춘관의 소관은 추초의 일 한 가지뿐인데 그는 가는 곳마다 침해하여 이미 이루어진 일을 그르치고 있으니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까지 있습니다. 무례한 중인을 많이 거느리고 온갖 폐해를 끼치므로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전에 울량사로 임진에 있을 적에 겁을 먹고서 안장도 없이 말을 타고 먼저 도망하여 온 진영이 괴산되게 하였으니 지금 호남의 별난에 다시 전진 중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채직시켜 오게 하소서. 그리고 근래에 기강이 무너져서 인심이치 몸만을 아껴 국사가 이 지경인데도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아 백사의 해이한 태도가 여전합니다. 비변사는 국가의 주기가 달려있는 곳이고 승정원은 후설의 자리인데 비변사는 늦게 출근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만이 출근하는 날도 들어있으며 승정원은 평상시에는 일찍이 나와서 문 밖에 서서 시간 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도 해가 중천에 솟은 뒤에야 느릿느릿 걸어 들어오는 것이 버릇이 되어 상례로 여기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난리를 겪은 뒤로는 영마가 산실되어 보존된 것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명장이 왕래할 때나 사명이 출입할 때 그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쉴 때 시종하는 신하들은 영마를 타지 못하게 하라는 대간의 농계하는 생각에 있어서 할 말이 있었는데 정운에서는 조금도 경계하지 않고 출근할 때도 항상 영마를 타고 다닌다니 일이 매우 부당합니다. 모두 추구하셨사니 상이 모두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6일 무 네 번째 기사 좌부성지 정희번이 아뢰기를 봉심한 상황은 신이 복명하던 날에 이미 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봉심한 여러 제신들이 송찬이 외방에 나아가 있으므로 해서 시일이 오래되도록 봉심하지 못하여 정탈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신들이 봉심한 뒤에 각자의 소견으로 이미 헌의하였기 때문에 조정에서 속히 처치하기를 날마다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봉심한 제신이 다 모인 뒤에 다시 회의를 하고자 한다면 산능의 대사가 반드시 늦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국가의 막대한 일이니 널리 의논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뜻을 빈청에 말하여 의논에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신이 아뢰기를 정릉을 봉심한 여러 신하들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으나 몇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건대 모두 의사가 같고 의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추원의 이해는 날짜를 당길 수는 있으나 물릴 수는 없는 것인데 적이 물러가고 능변을 봉심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봉안의 기약이 없으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전일에 여러 신하들이 봉심한 단자가 이미 어람을 거쳤으니 삼가 성질을 기다립니다. 하니 상이 조정에서 의논해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6일 무 5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기를 신들이 정릉의 흉변을 들은 뒤에 세능 자리를 희릉의 구강으로 정하자고 청했던 것은 전일에 천장한 것을 미안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날의 의관마저도 찾을 길이 없으니 애통한 마음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종전에 채백을 봉안했던 곳에서나마 그대로 봉안한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전일에 이 능을 개장하는 일에 이런 의외의 변고가 있을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의논한 바가 있었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6일 무 6번째 기사 도원수 김명원이 치게 하였다. 경상 좌병사 권응수의 치부에 8일에 울산 서문 박 4-5리 거리에 적도가 온 구하게 가득히 널려 있으면서 스스로 무리가 많음을 믿고 의기양양하게 날뛰면서 척후장 정대임으로 하여금 돌격하게 하였고 병사는 수사 이수일가 직진하여 적과 대항하여 5차례의 접전을 하였는데 화전을 쏘아 적의 군막을 마치니 바람을 타고 군막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왜적은 기세가 위축되어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엎어져 죽은 외인이 50여 명이나 되고 활과 탄환을 맞은 자도 부직이 쓰였다. 통사를 시켜 왜적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전일에 일본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고서 오래도록 돌아가지 않으니 장차 대병을 동원하여 섬멸하겠다고 하니 왜적이 말하기를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풍세를 기다리고 있는 참인데 이처럼 침벌하니 부상에 청병하여 결전하고자 한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7일 개미 첫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호택과 심사현의 수본을 보니 경락의 최패를 바꿔서 유정, 낙상지, 오유청과 회동하여 앞서 대구, 선산, 조령 등지로 가서 지세의 험한 곳을 답사하여 관을 쌓거나 혹은 채보를 세우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세 장수는 모두 전선에 있으니 돌아오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락의 명을 존중하여 서둘러 돌아오게 한다면 이로 인해 군정이 동요될 것이고 적병이 이를 탐지하고서 틈을 이용하게 될 것이니 형세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할 것을 이 항복으로 하여금 경락에게 주선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7일 개미 두번째 기사 좌이정 윤두수가 아뢰기를 어제 조정에서 의논하여 하라는 정교를 바꿔서 오늘 이상 정탁 병조판서 이항복 이조참판 구사맹 공조참판 박응복 병조참판 이충원 동지 유희림 첨지 이혜수 병조참지 기영 호조참의 황섬 사간 이시연 지비허성 부응교 박동현 교리 박홍루 지평 유몽인 등과 빈청에서 상의하였더니 모두 봉심한 여러 제신들이 단자로 결정할 한결같이 선능의 계장의 예의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고 다시 이의가 없었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7일 기미 세번째 기사 윤두수가 승전색에게 말하기를 송산의 시체를 관을 준비하여 깨끗한 곳에 묻어주고자 하니 승전색은 이 뜻을 알아두었다가
상의 하문이 계시면 이로써 계달하라 하였는데 승전색이 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말하기를 그런 뜻으로 계달하니 아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40건 선조 26년 7월 7일 김이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쟁이 오래도록 끝나지 않아 군량이 시급하니 탁지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판서 이성중이 이미 영남으로 떠났으니 비록 돌아오기를 개척하여 서울에 머무르면서 탁지의 임무를 다스리게 하더라도 성중이 만약 자식이 죽은 줄을 알게 되면 반드시 상심하고 애통하여 정신이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겸판서 홍성민을 그늘 기복시켰으나 성민은 경전과 예를 인가하여 고집하고 나오지 않으니 어찌 일신의 슬픔 때문에 국가의 금난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속히 출사하여 탁제 임무를 다스리도록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상에게 억지로 탈정하라는 것은 의리에 합당하지 않다. 탁제 임무를 맡길 만한 다른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니 그의 정대로 달아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7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삼가 총호사 최흥원의 서장을 보니 이달 2일에 이미 사유제를 먼저 고하였고 그러므로 개장의 일은 날짜를 당길 수는 있으나 물릴 수는 없다고 하였고 또 7월 21일에 제궁을 현궁에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해사로 하여금 급히 서둘러 조치하게 하여 보내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7일 김이 여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삼가 총후사의 최흥원의 서장을 보니 선능의 계장이 정능의 계장보다 앞서 있어야 하고 선능 계장 때 사용하는 의물이나 재구 중에 옮겨다가 쓸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옮겨다가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능의 계장은 이달 21일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태우지도 않은 물건이 덜어있다는 말이 예문에 실려 있는데 하필 이렇게 탕진된 때이겠습니까? 산능의 물건을 옮겨다가 쓰기를 개청한 것은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7일 김이 일곱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정능의 계장을 모두 선능의 계장의에 따라 할 것으로 윤허하셨습니다. 당초에 참촉, 파토하는 일을 6월 19일로 정하였으나 이미 그 날짜가 지났으므로 7월 2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삼가 총호사 최흥원의 장계와 통관을 보니 상사는 날짜를 당길 수는 있으나 물릴 수는 없는 데다가 산능의 재반일도 완결되었으므로 형편을 보아서 행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능 안장일이 8월 15일이나 당초 태기를 했던 일관 송륜이 그곳에 가 있으니 8월 15일 이전이라도 모든 일이 완결되거든 날짜를 당기라는 뜻으로 총호사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7일 김이 여덟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황해도의 모수국을 주관하는 사람이 15인이나 되는데도 지금 본도 감사 유영경의 장계를 보건대 모집하여 받아들이는 곡식이 유명무실하여 소용되는 수량의 겨우 10분의 1 정도라고 하니 호조로 하여금 일일이 적발하여 징명을 삭제하고 그 주의를 징벌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7일 김이 아홉 번째 기사 박응복을 사관원 대사관으로 이 헬수를 공조 참의로 이 수광을 홍문관 교리로 삼았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동궁은 나라의 저부인이 조중에서 예접하는 절차가 소홀하거나 구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혼란 중에 허둥지둥 분조하느라 미처 그 예접의 절차를 강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소 인원이 신이라 칭하지 않고 소인이라고만 칭하였으니 소홀함이 막심하고 동궁의 명령을 영이라고 칭하지 않고 교라고 칭하였으니 구차함도 큽니다. 몰랐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안 이상 하루라도 그 오류를 답습하여 스스로 구관의 주의에 빠질 수 없습니다. 오류의 이에 신자와 영자를 쓴다는 명문이 있는데 해조에서 즉시 바로잡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로 여긴 듯하니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해조의 당상과 낭청을 추구하시고 오례 이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근년 이래로 여러 왕자궁의 노자배들이 남의 집종과 전담 및 재산을 강탈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감히 간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미 국가의 치유할 수 없는 병폐가 되었습니다. 인심이 크게 일어 상에게로 원망이 돌아와서 국가가 전복되는 데 이르렀는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국가를 원망하고 헐뜯는 것이 모두 이들이 빌미가 된 것입니다. 상께서 이를 통촉하시고 자신을 허물하시는 전교를 내리시기까지 하신 것은 매우 성대한 거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간사한 무리들이 왕왕 수령을 탐색하고 시험하여 지난날의 행위를 답습하고자 하니 그 조짐을 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건대 팔도 감사에게 하사하여 이런 무리들을 낱낱이 수금하고 계문하도록 하소서. 제 영의 출납은 대체로 간사한 무리들로 인하여 소모되는 것으로 평상시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하면 난리 중이겠습니까? 정대감합하는 법의 절목이 매우 많아 다 거행할 겨를은 없지만 반간의 대비책은 강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바라건대 대소의 출납에 감찰을 동참시켜 따로 장부를 만들어 후일의 빈구를 삼도록 하소서. 지부가 전곡을 전장하는데 출납하는 사이에 허술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바라건대 지난해 7월 이후로 출입한 은양 미포의 수를 비변사로 하여금 분류해서 계산하여 성책하게 하고 동궁이 행차에 있는 곳에도 전으로 쓴 것을 당시 차지 관원으로 하여금 계산하게 하여 간람 한 자를 취재하셨소 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였다. 전일 정릉을 안장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책 말단에 사정만을 대략 서술하 했을 뿐 지어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선능의 예의에 따라 거행하기로 하였으니 즉시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 보내게 하소서.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김상용을 사관은 정원으로 삼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심수경이 와서 치사를 청하니 상이 대신에게 물었다. 대신이 회개하기를 심수경은 전거에 익숙하며 정령과 검소함으로 몸을 지키는 사람이니 실로 성세에 얻기 어려운 임재입니다. 지금 비록 연로하지만 정신과 기력이 조금도 줄지 않았는데 하물며 큰 난리 뒤라서 구문을 수습할 일이 많은 때이겠습니까? 지금 멀리 행제소까지 왔으므로 모든 신하들이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어찌 그가 청하는 대로 물러가기를 허락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심수경의 일을 불륜으로 비답하실 것입니까? 지금 심수경이 친히 나와서 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치사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땅히 회장을 하사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때 회장을 하사하는 것이 어떨런지 대신들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이런 때에 회장을 하사하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상께서 심수경의 치사를 윤호하지 않으신 것이 마땅하니 회장을 하사하는 일은 서서히 의논하여 하소서 하였다. 심수경이 제게하기를 삼가 변청에
회개한 말과 아랜대로 따르겠다고 정교하셨다는 말을 듣고 신은 황송하고도 민망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신이 물러나기를 청하는 것은 평상시에 나이 70이 된 자가 현거 청로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80이 넘어 노쇠한 사람이 공직할 수도 없거니와 스스로 기력을 헤아려 보아도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병화에 타서 몸을 의탁할 곳마저 없으니 부득이 전에 우거하던 곳으로 내려가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마냥 물러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는다면 상께서 반드시 처근히 여기시어 해환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특별히 가볍게 여기시어 노신을 우대해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을 등용하면 오직 노성한 사람을 구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바야흐로 노성한 이를 기다려 정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때 대신이 사퇴했어야 되겠는가? 사퇴하지 말라고 은 25냥과 면주 2피를 하사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지사는 군자의 대절이어서 사람들이 신중하게 한 바인데 우리나라는 200년 동안 현거 걸신한 사람이 전혀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지금의 제왕만이 노성인을 중히 여기고 옛날의 제왕들은 노성인을 중히 여기지 않았어야겠는가? 자귀를 탐하고 연연히 하는 것이 풍조를 이루어 나아가고 물러갈 때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심수경이 평상시에는 높은 수레에 앉아 붉은 인근을 차고 있고 벼슬이 지상의 바늘에 올라 백발이 되었어도 벼슬에 연연하여 그만둘 줄을 모르더니 난세를 당하여서는 야인의 복장을 하고 조야 사이를 숨어다니며 살기를 구하여 어가가 파천하는 것을 보고도 신하로서 고삐를 잡고 호종하지 않았으며 나라가 반탕된 뒤에는 곧 생장하여 청로하기를 신은 호종도 하지 못하고 도망하여 일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구차히 살았으니 지은자가 너무 중하여 다시 조정에 설 수 없습니다 였다. 가령 수경이 좀 더 일찍 귀전의 청을 올리고서 살림에서 소유하며 여생을 보냈더라면 그 높은 풍도와 준엄한 절개가 어찌 고금에 청고하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하였다면 비록 위난을 당하여 군부의 금난에 달려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80대 늙은이의 노쇠한 사정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 어찌 죄가 되었겠는가. 그런데 그는 몸이 명리에 얽매여 금류에 용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끝내 위급한 때 임금을 보살피지 않은 죄를 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에 왔어야 경전과 예를 인가하여 겨우 2차례의 사직 상소를 하는데 그쳤으니 이는 앞에서도 잘못하였고 또 뒤에서도 잘못한 것이다. 이미 늦었도다. 선조실 40권 선조 26년 7월 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포로로 잡은 외적 조우 여문 등의 공사에 먼저 조선을 함락하여 땅을 점령한 뒤에 중국을 침범하려 하였는데 중국에서 구원병이 나와서 우리 병사를 많이 죽였기 때문에 관백이 회군에 돌아오라겠다는 등의 말은 경락에게 보고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보고할 필요 없다. 보고하면 반드시 포로들을 데려갈 것이다. 이 포로가 조총과 염초르 기술을 안다고 하니 잡아두고서 우리 군사에게 이 기술을 전습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회개하기를 삼가 성기를 보니 예병을 길러 적을 막으시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은 흉악한 별종으로서 우리의 처치에서 볼 때 하루도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놈들입니다. 흉악한 마음을 품어 죽어도 마지 않을 종자들이니 지난번 유부총병의 군중에서 있었던 일을 거우 삼아야 합니다. 즉시 참수하여 효시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9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외적이 자명당하여야 할 즈음에 행행하는 사람의 칼을 빼앗아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어린 아이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 아이고.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9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태조 대왕의 수용과 선왕의 실록을 당초 본도 간사가 도내에 헌거한 곳을 찾아 그곳에 간직해 두었었는데 지금 외적이 호남을 침범하려 하므로 전주 부윤 이정암이
불의의 변고가 있을까 염려하여 개청하여 행제소 근처로 옮기고자 한답니다. 그러니 급히 사관을 보내어 감사와 상의하여 수용은 우선 관원을 차출하여 올려보내고 실록은 적세의 완급을 보아가면서 중도에 옮겨다 놓거나 실어 오거나 하는 것은 임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잔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러나 실록을 실어오는 것이 안전한 계책이니 이런 뜻을 내려가서 가는 사관에게 말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9일 신유 6번째 기사 양릉의 계장 도감이 아래기를 대왕의 대리엄 때 쓸 의대를 6일에 점거하여 우선 함에 넣어 싸두었다가 8일 새벽에 출발하려고 결정하였는데 낭청 정상철이 무슨 일로 인하여 지체하였다가 오늘 출발하려 합니다. 그런데 상의원에서 옷이 아직 다 짓지 못했으므로 의대를 다 지은 뒤에 함께 가지고 가게 할 것으로 입게 한다고 합니다. 8일에 떠나기로 한 것이 이미 늦어졌으니 오늘 떠나지 않으면 길 내에 당도하지 못할 듯합니다. 시각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출발시키고 정상철이 지체한 연유를 추구하셨어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9일 신유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경상감사 김덕의 장계를 보니 본도는 군사도 지치고 양곡도 다 하여 흙이 무너지듯 수습할 수 없는 형세가 되었다 하니 매우 민박합니다. 양남이 격파당하면 서울이 남은 1,000여리 사이가 텅 비어 있으므로 쳐들어오는 적의 형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변경에 도착한 명장도 모두 싸울 뜻이 없고 제독은 경락과 서로 감정이 대립해 있을 뿐 아니라 항상 우리의 접대에 불만을 품어 심지어 국왕은 어째 한 번도 수찰로서 나에게 문안하지 않느냐고까지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장 중에 오유충 같은 이도 군사를 멈추고서 관망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리 하지 않으니 이러고서 어떻게 적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 상께서 특별히 거조를 생각하시어 근신을 보내거나 혹은 질이 높은 종친을 보내어 민박한 사정을 극력 말하여 제독은 비록 나가지 않더라도 각 장을 재촉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정토하라는 뜻으로 간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9일 18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삼가 분조의 참의 정윤우의 서장을 보니 계장도감과 경성 각처의 한 달 지용이 806석에 이르고 명군에게 주는 양곡을 6월 15일 이후부터는 전세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전세는 25,000석인데 명군에 이틀간 방양하는 수가 거의 3,000여석이나 되며 황해도와 평안도에는 공사의 곡식이 이미 고갈되었으니 국기를 믿을 곳은 양호의 전세뿐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전세마저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지고 나면 다시는 마련해낼 길이 없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정윤우가 서울에 있지 않아 주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견파서 홍성민은 이미 기복하였는데도 그의 상소로 인하여 사정을 행하도록 허락하셨으니 바라건대 질이 높은 제신이나 조의 당상을 차송하여 용도를 관장시켜 용식을 줄이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9일 신유 9번째 기사 김명원을 분호조 판사로 이항복을 관상감 제주로 길회를 사관은 헌납으로 조종성을 사관은 정헌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0일 임술 첫번째 기사 참장호택과 경력심사현이 조령에 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왔는데 상은 병을 이유로 만나는 것을 사주라고 윤두수에게 접견하도록 명하였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10일 엠술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스가 아뢰었다. 신이 객관에 가서 심호 두 장군을 만나보니 두 장군이 말하기를 송경리학이 우리 두 사람에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유오 두 장군과 상의하여 지세를 살펴서 관을 설치하고 지킬 만한 곳에 성체를 쌓되 어느 곳에서는 얼마의 병마를 주둔시킬 수 있고 어느 곳은 적의 요총로가 된다는 것을 자세히 하려 토공을 계산하고 힘을 요량하여 성을 쌓고 집을 지으라. 그리고 대동하는 배신은 반드시 병권도 있고 심계도 있는 사람을 골라 본처로 차성케 하여 한결같이 군사를 조발하고 토공을 시행할 것을 즉시 거행케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사를 조발해도 오지 않고 토공을 시작해도 백성이 호응하지 않아 일이 성취되지 않아서는 우리는 아무 전공을 세우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경락의 시문한 계책으로 1조 1석에 갑자기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걸음에 반드시 16격을 길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16격이 지난달 20일에 소서행장의 중군 소서비와 함께 불산을 출발하여 이달 2일에 서울에 도착했는데 지금쯤 경락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번에 가지고 오는 저들의 요구 조건은 1년에 3차례 조공을 바친다는 것과 전라도은 2만 양을 준 뒤에야 왕자와 새 배신을 송환하겠다는 것이라 한다. 경략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하기를 전라도는 곧 조선 조종의 땅이다. 또 은 2만 양을 어찌 줄 수가 있겠는가? 만약 먼저 왕자를 송환하지 않는다면 조공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하면서 경락과 제독의 편지를 내어 보였습니다. 한 통은 오 참장 등 7장군에게 보내는 것이고 한 통은 심호 두 장군에게 보내는 것이었는데 신에게 등사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관방을 설치하는 것은 경락의 시문한 생각이다. 그러나 지방마다 탕폐되고 인민이 산망되었으므로 양곡을 운반하는 것은 모두 전라도 사람들인데 지금 만약 성을 쌓고 집을 짓는다면 인력이 고갈되어 쉽게 이루기 어렵다. 대인은 그곳에 가서 지세만 살피고 오면 성을 쌓는 등의 일은 뒤따라 토공을 일으키겠다. 그러나 유오 두 장군이 현재 변경에 있는데 만약 같이 답사한다면 그동안 왜적을 막을 사람이 없게 되니 적이 물러가기를 기다려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도 무방할 듯하니 답하기를 경세를 보아가면서 처치할 계획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사신이 일본 나가도에 있는 관백에게 갔는데 관백이 왕자와 배신을 옆에 앉히고 행장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조선에서 전승하고 돌아왔으니 공이 없지 않다. 그러나 서울을 버려두고 전라도를 빼앗지 못했으니 이제 다시 힘을 다해 전라도를 취하라고 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고 전보했다 한다. 명군이 철수하고 외적이 다시 오면 반드시 다시 지난해와 같은 하가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유오 두 장군과 같이 의논하여 수륙의 요해처에 성을 쌓으며 집을 짓고서 당신의 병마와 협력하여 방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1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관을 설치하고 성을 쌓는 일은 지금 서두를 바가 아닐 뿐더러 물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 심 두 사람이 경락과 제독의 지시에 따라 가서 살피고자 하니 우리나라를 위하는 뜻이 지극합니다. 이를 함께 할 사람을 뽑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명원이 이미 원수에게서 채직되었으니 그로 하여금 저들과 같이 가서 함께 헤아려 시행하게 하소서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10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춘추관이 아뢰기를 실록을 실어 오라는 성교는 진실을 합당합니다. 대교 조유환이 서책의 일로 남원으로 떠납니다. 남원에서 내장산이 멀지 않으니 조유환에게 예조 계사의 사연을 등서해 주어 봉심하여 시행하게 하고 쇠마와 인부를 내어 잘 정돈하여 실어 올 뜻으로
감사에게 하유하셨사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고려사 통감 동국 통감 여지 승남 동문선도 함께 반드시 싣고 오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0일 임술 5번째 기사. 오경에 해성 같은 별이 자미성 서원 밖 근처에서 나왔는데 대개 창 백색이었고 꼬리의 길이는 3, 4척쯤 되었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10일 임술 6번째 기사. 첫반사 이 덕형이 치게 하였다. 신이 제독의 하처에 가서 남방의 위급한 형세를 극력 말하였더니 제독이 대답하기를 유정에게 진격하여 적을 섬멸할 것을 누차 독촉하였다. 유정은 대구가 관긴하다 하여 이곳을 지키며 나아가지 않았으니 머뭇거린 죄를 끝내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또 친신한 가인을 보내어 패문으로 독촉하였으니 전라도 경상도 접경에 있는 낙상지와 송대비는 이미 진주로 달려갔을 것이고 이 평호가 거느린 군사들은 모두 용감하니 반드시 달려가서 구원할 것이며 이영과 조승헌도 유정의 군사와 합세할 것이다. 대개 그곳에 있는 군사가 1만 4천여 명이니 적이 감히 섣불리 충돌하지 못할 것이다. 긴급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내가 직접 남하하려고 이미 군사 1만 8천 명을 선발해 놓고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0일 임술 7번째 기사. 도원수 김명훈이 치게 하였다. 대구에 도착하 유정을 만나서 일이 급하니 구원을 요청한다는 사유를 극력 말하였더니 간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뜻을 즉시 경락과 제독에게 치부하였습니다. 그의 의사를 보건대 앉아서 경락과 제독의 회신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린 계산인 듯하니 장차 사기를 놓칠 것 같아 지극히 통민스럽습니다. 최 의원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미 성주에 도착하였으므로 방어사에 호칭을 주어 그대로 소속 부대를 거느리고 급히 달려가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0일 임술 8번째 기사. 경상 우병사 최경희가 치게 하였다. 신은 황진 등과 더불어 물러나서 진주를 기다리고 있고 권율 등은 물러나서 의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19일 박진 등의 비밀 전통에 의하면 장 파총에게서 받은 16억의 전첩이 일본이 진주를 공격하는 것은 저들이 지난해 사륙당한 것을 분하게 여겨서이다. 그리고 송 노이아의 금약의 명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찌하여 귀국 병사들은 풀을 베는 일본 군사를 자주 죽이는가? 관백이 보낸 글에 저들이 이미 대명의 약속을 따르지 않으니 너희들도 진주를 공격하여 그 성지를 격파하여 지난날의 수치를 씻으라고 하였으므로 본부가 선봉 소서행장 대총병 우희 다수가 부총병 삼성 등에게 세산 만류하였다. 나의 만류하는 말을 듣고 저들이 비록 관백에게 이문하기는 하였지만 회신이 오려면 10일 이상이 걸릴 것이니 아마도 늦어서 일이 낭패될 것이다. 또 행장이 나의 말이 절박한 것을 보고는 안색을 변하며 말하기를 이번에 진주로 가는 우리 일본 군대가 30만원이 되니 아마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편지를 보내어 은밀히 알려 진주 백성들을 하여금 미리 예봉을 피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 일본 군사도 성이 텅 비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는 곧 철병하여 동쪽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였다. 이는 선봉 행장의 말이므로 믿을 수 있으니 조선의 장령들도 이를 알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0일 임술 9번째 기사. 창의사 판결사 김천일이 치게 하였다. 신이 이달 14일에 진주성에 도착하였더니 목사 서예원이 중국군 지대하는 일로 나갔다가 점으로써야 돌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별난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일을 상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15일에 전라병사 선거의
조방장 이계정, 충청병사 황진, 조방장 정명세, 경기 조방장 홍계남, 경상우병사 최경회, 복수의장 고종후들이 따라 달려왔는데 다음날 전라 순찰사 권유리, 전라병사와 각항의 장령 등에게 전령하여 모두 나아오게 하므로 제정이 일시에 달려가니 성중이 흉흉하여 이 때문에 일이 누설되었습니다. 신이 처경에 최경해, 황진 등과 더불어 겨우 수합하였으나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성안은 넓은데 이처럼 줄인 군사로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으니 지극히 우려됩니다. 대개 진주는 바로 전라도의 보장인데 순찰사 이하가 방어를 철수하여 산읍으로 옮겨갔으니 더욱 우려됩니다. 선조 7월 49년 선조 26년 7월 1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하르기를 아산 현감 권유는 사람됨이 교만 포악하여 일 처리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므로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집 안에서도 인정에 가깝지 않은 일을 많이 하고 심지어 선왕의 후궁 신수기가 떠돌아다니다가 그 고을에 의거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참상을 참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 지방의 장이 된 자는 의뢰 마음을 다해 후대해야 할 것인데도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으며 상께서 여러 번 하유하셨는데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사명이 이곳을 지날 적에 수기가 종을 시켜 언문 편지를 보내어 기아를 호소했는데도 듣는 이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유의 잔인 무상함이 극에 달했으니 파직하고서 서용치 마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아이고. 선조 7월 49년 선조 26년 7월 11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며칠 전 생포한 외적을 행형할 때 선정관 심응유가 포로를 압송하면서 제구를 전혀 검찰하지 않아 흉력이 남의 칼을 빼앗아 두 사람을 찔러 그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그를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9년 선조 26년 7월 11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상이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적의 무리가 모두 우도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소굴인 부산 등지에는 그 무리가 반드시 많지 않을 것이다. 양산, 기장 등의 고을을 아군이 이미 수복하였으니 만일 이곳에서 직진하여 급히 공격해서 적의 소굴을 무찔러 양곡과 영체를 불태워버리고 양산에 있는 적을 격퇴하여 우리 수군의 길을 개통시켜 해상을 제압한다면 소굴을 잃은 적은 반드시 뒤를 두려하여 감히 깊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적을 섬멸할 계책으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병력만으로야 어찌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이 뜻을 경략이나 제독에게 보고하는 것이 어떨지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니 회개하기를 적의 무리가 다 우도를 향해 갔으므로 부산 등지에는 주둔하고 있는 적이 많지 않을 것이니 경의 병으로 공격하여 그 군수품과 영체를 불태우고 또 우리 수군이 길을 개통시키라는 선교는 진실로 합당합니다. 이는 바로 선빈이 바로 위도로 달려가고 한신이 먼저 조벽으로 들어간 계책입니다. 신들도 일찍이 생각이 여기에 미쳤습니다. 많은 미처 개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획과 분부를 지극히 세밀히 한 뒤에야 이를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제장들이 대부분 진주성 안에 있고 이빈, 고언배, 곽재우 등도 삼가에 있으면서 진주를 외원하고 있습니다. 도원수 권율은 사실은 논한다. 도원수 권율은 사람됨이 용렬하고 범상하여 별로 칭찬할 만한 명성이 없다. 그런데 마침 기회를 만나 행주에서 대첩을 올렸으니 공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수라는 중임을 맡게 되어서는 속수무책으로 한 가지 일도 좋지 않은 것이 없었다. 불학무모한 이 같은 무리에게 중척을 맡겼으니 국가에서 그 직에 알맞은 사람을 임용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수의 명이 내린 것도 모르고서 전라도를 지키고자 산을 넘어 남원으로 들어갔으니 만약 본도 감사에 이미 채직되었다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영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좌도에 있는 박제는
사신은 논한다. 박진은 날르고 건장한 선비이다. 사변의 초기에 밀양부사로서 외적을 막는 데 약간의 공로가 있었다. 그 공으로 인해 높은 품질로 초승하게 되어서는 기를 부리고 거드름을 피워 교긍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다른 것은 볼 것도 없다. 김응서, 정희현, 박명헌, 박종남, 권응수 등 몇간 명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이 민의 등을 좌우로 이동하게 한다면 진주가 더욱 고단해져 외적의 충돌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니 왜 호남의 사세가 실로 더욱 염려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만 박진으로 하여금 좌도에 있는 여러 장군인 이시언과 함께 적의 소굴을 무찌르는 일을 해내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경주부의원 박의장, 울산군수 김태허도 역시 효장으로 겸직하고 있으니 전세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행사와 용병은 박진이 주관한다 하더라도 군사를 조발하고 군량을 공급하는 일에 주관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도원수 권율은 멀리 우도에 있으므로 소식을 통하기 어려우니 좌도감사 한효순으로 하여금 군대의 뒤를 따라다니며 조발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명군의 포수가 아니고서는 성공하기 어려우니 유정에게 수천 명의 군사만 빌려줄 수 있다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박진, 한효순, 권율 등에게 하유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균이 아니면 이 일을 해낼 수 없는데 기회는 놓칠 수 없으니 경들은 주선하여 불세의 공을 세우라. 나의 생각에는 명군 일지병만으로는 부족하니 유정이 그 부대를 다 이끌고 달려와서 우리와 협력하여 공격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경들이 서둘러 도모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였다.